네, 반갑습니다. 다코스TV 다코스입니다. 오늘은 제가 제목을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제가 지금 원룸이라든지 다가구 건물을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영상도 많은 조회수를 거두고 있고, 많은 분들이 댓글이라든지 메일 통해서 문의도 많이 주시고 도움이 많이 됐다는 이렇게 뭐 피드백도 많이 주고 계시는데, 정말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원룸이라든지 다가구 건물 관련해 가지고 비용적인 부분 있죠. 투자금, 내 실투자금 또는 대출, 철저하게 돈, 가격, 금액, 투자금, 이런 위주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어떨까, 제 생각을 말씀드려보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제가 이제 해당 영상 이 옆에다가 사진으로 띄울 건데요. 예시를 한번 들면서 요 자료를 하나 띄울 겁니다. 제가 띄우면서 요런 생각으로, 요런 기준으로 우리가 다가구 건물 또는 원룸 건물을 투자를 준비를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런 문의를 많이 주셨어요. 이 메일 주신 분들 공통점이 있는데, 한번 제가 적어봤습니다. 한 건물이 8억 정도의 원룸 건물이 있는데, 근데 그러니까 실투자금이죠. 내 실투자금이 2억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2억이라는 돈도 순수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성이 아니고 신용대출까지 다 합쳐가지고 이 정도 되는데 투자하면 됩니까? 이렇게 질문 주신 분도 계셨고, 10억 건물이 있는데 대출이 2억만 있으면 본인 돈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8억 정도 있으시다는 얘기겠죠. 또는 수익률이 원룸 건물 연수익률이 5에서 6% 정도 되는데 이 정도 투자하면 괜찮은 수익률 맞나요? 라고 질문 주신 분도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렸죠. 원룸, 다가구, 상가주택 투자할 때 우리가 많이 봐야 되겠죠. 아파트든 어떤 부동산 투자에서 똑같습니다. 다 똑같은데 입지 또는 건물 연수, 내부 구조, 대출 가능 금액, 주변 상권, 교통 여건, 건물 상태 등등 이런 것들 다 제외하겠습니다. 제외하고요. 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이 아니고, 오늘 철저하게 가격적인 측면, 금액적인 측면, 투자금 측면에서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투자금, 매매가, 월세 등등 관련돼 가지고 이 위의 사항들, 고려할 사항들이 많죠. 말씀드린 대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근데 다 검토하고 나서 다 봤습니다. 다 보고 한 7, 80 정도는 된다. 내가 투자를 하려고 하는 이런 그 가능성이 더 높은 매물이 있다는 가정하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표로 하나 띄워볼 건데요. 제가 생각할 때 이제 남은 것은 매매가, 그 다음에 수익률, 내 실투자금 이 정도 관련돼서 금액 정도, 이런 비율이 어느 정도 되면 좋겠는가라고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정도 시드머니를 만들고 나서 투자를 하면 좋겠다라고 그런 내용이고요. 제가 말씀드린 이 현 상황에서 문제점, 반드시 내가 알아야 될 사항들을 제가 쭉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번 정부 들어가지고 부동산 규제가 계속적으로 강화가 되고 있죠. 철저하게. 특히나 그 중에서 가장 힘든 것이 대출 규제입니다. 근데 대출이 많이 막혀 있고, 특히 이 대구 같은 예를 들면, 대구가 예전에 작년 말에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이 전 지역 거의 다 됐죠. 그래서 기존에 대출이 원래 안 됐었는데 더 안 되게 만들어 놨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예전에 한 몇 년 전에는 내가 직장을 다니고 있고 신용에 문제가 없었으면, 어떤 내가 원룸 건물을 내가 기존에 있던 대출이 있겠죠. 그 전에 집주인분에게 어떤 은행 통해서 근저당이 잡혀 있으면 내가 크게 문제가 없고 내 실거주집도 있고, 그러니까 내 주택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대출을 그대로 승계해서 그 금액 그대로 퍼센테이지 그 금리 그대로 해가지고 내가 승계받고, 그 다음에 다시 대출 그 기간이 끝나면 다시 한번 심사받아가지고 다시 계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대부분이었는데, 4, 5년 전부터, 4, 5년도 아니죠. 한 2, 3년 전부터는 아예 2018년부터인가요? 그때부터는 아예 이 승계 자체가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 되고요. 그래서 다시 새로 대출 받으셔야 합니다. 새로. 그리고 더군다나 더 큰 문제는 유주택자, 1주택자 이상만 되더라도 대출이 기존의 대출 금액만큼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내가 명확하게 알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 내가 기존에 이 건물이 예를 들어서 10억 건물에 한 5억 정도 대출이 있는데, 알아보니까 그 전에 그냥 받은 거죠. 이분은 이 대출 규제 강화되기 전에. 근데 알아보니까 5억 나도 이 정도 5억 정도 은행에서 나도 별 신용에 문제 없으니까 나도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부동산 통해 가지고 이 은행 가셔가지고 어느 정도 내가 대출이 승계가 가능한가 반드시 알아보셔야 되는 게 첫 번째고요. 그래서 금액적인 부분이 정해지겠죠. 내 실투자금이 얼마가 되느냐, 이 대출 금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인 거죠. 두 번째는요, 말씀드린 대로 10억 정도 건물이라고 봤을 때 제 그냥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내 자기 자본금, 그러니까 실투자금을 50% 정도 두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대출을 한 30%, 그 다음에 전세 보증금이나 월세 보증금 다 합친 게 한 20% 정도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한 5억 정도, 10억 건물에 5억 정도 내 자기 자본이 필요할 것 같고, 대출은 한 3억, 보증금 2억 정도면 좋겠다. 이상적이라고 봅니다.
너무 내가 빡빡하게 내가 전체 있는 돈, 아까 저 맨 처음에 2억 정도 가지셨는데 신용대출까지 다 합쳐야지만 2억이라고 하신 분들은 여유가 없는 거죠. 빡빡하게 내가 가진 돈 전부 다 영혼까지 탈탈탈 털어가지고, 이게 진짜 영혼까지 털었다는 얘기죠. 영혼까지 막 탁탁 해가지고 자기 실투자금 이 정도 만들 수 있다 했는데 만에 하나 여유자금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 혹시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건물의 전세 보증금이 이분이 나가셔서 바로 전세 보증금이 될 수 없다면 그때 여유자금이 있어야 되는데 돈을 내가 못 내주는 거죠. 그러니까 운이 나쁘고 내가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여유자금이 없으면 정말 뭐 경매로도 넘어갈 수 있는 것이고 아주 최악의 결과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여유가 있어야 된다. 제가 말씀드리는 두 번째 말씀드리는 이런 5대 3대 2 정도가 이상적이라고 보고, 세 번째는 수익률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이 금리가 워낙 낮다 보니까 연수익률로 따졌을 때, 요 옆에 제가 사진으로 아까 띄우는 거, 요 건물 예시입니다. 이게 인터넷에 있는 자료를 제가 가져왔고, 제가 어느 정도 각색을 했고, 블로 처리할 부분 좀 모자이크 처리했습니다. 이 건물을 이 옆에 띄워놓은 거 보시면, 연수익률이 맨 하단에, 오른쪽 맨 하단에 보시면 5.6%가 나오죠. 요걸 들어서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 5% 정도 나오면 제가 봤을 땐 나쁘지 않다 보는데, 이 건물을 한번 제가 분석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같이 한번 보시죠. 어딘지는 제가 다 가렸습니다. 가리고, 75평 정도 되네요. 대지가 75평이고 연면적 건물평이 134평 정도 됩니다. 근데 여기가 가장 좀 특이했던 게, 여기를 제가 투자로 말씀드린 것이 전혀 아니고 여기 제가 어딘지도 모릅니다. 제가 그냥 캡처해온 사진이고, 여기는 원룸이 하나도 없습니다. 없고 상가주택인데 1층이 상가가 2개 있죠. 상가 2개에다가 2층은 투룸 2개, 그 다음에 3층은 3룸 하나에 맨 위에 4층이 주인세대 복층으로 되어 있네요. 근데 여기는 주인이 살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제가 보니까, 왜냐면 주인 세대가 실거주가 아니고 보증금 1000에 월세를 130만원 받고 있죠. 3룸은 1억 5천에 10만원, 투룸은 1000에 65, 1000에 70, 밑에 상가 두 군데는 각각 2000에 150만원, 1500만원에 80만원 이렇게 받고 있고, 총 합쳐가지고 보증금이 2억 1500만원에 월세가 505만원, 월세입니다. 505만원인데, 말씀드린 대로 매매가가 제가 보고 깜짝 놀랐죠. 와, 15억? 와, 15억 정도 하는구나. 비싸다. 자, 15억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출 가는 금액이 얼마냐 보니까 5억 2,400만원. 물론 이것은 기존에 이게 부동산 통해 가지고 확실히 은행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인가, 아마 제가 이게 언제 이 물건을 올린지 제가 모르겠지만 예전 자료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시점 대비해 가지고 여기가 지역이 어딘지도 모르겠습니다. 각 지역마다 대출 규제 관련돼서 다 다르죠. 조정 대상 지역인지 뭐 규제 지역인지 뭐 비규제 지역인지 모르기 때문에 반드시 해당 은행 가서 알아보셔야 되는데, 여기 나온 상으로 봤을 때는 5억 2,400만원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앞에 말씀드린 보증금이 2억 1,500만원이죠. 그래서 내 실투자금이 7억 6,100만원입니다. 제가 이걸 가져온 이유가, 이 투자금이 제가 봤을 때 좀 이상적인 것이 아닌가라고 싶은 게, 15억의 반 정도가 실투자금이 되는 거죠, 여기가. 그래서 7억 6천. 그 다음에 아까 대출 보증금이 한 2대 3, 3대 2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월세가 505만원인데 5억 2,400만원에 대해서 대출 이자가 있겠죠. 여기 보시면 맨 밑에서 위에 가보니까 대출 금리가 3.5%입니다. 3.5%에 대출 5억 2,400만원에 월 이자만 153만원이고, 그래서 505만원에서 153만원을 빼게 되면 실제적인 월 월세가 352만원인데 12, 그러니까 연수익으로 따지면 12달 곱해야 되겠죠. 12달 곱하니까 4,226만원입니다. 그래서 연수익률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총 들어간 돈 있죠. 투자금 아까 말씀드린 7억 6,100만원 분의 12달 연수익률이니까 12달 관련된 그 수익률. 그래서 4,226만원이겠죠. 이거 나누니까 요게 나오는데, 실제적인 연수익률이 5.6%보다 안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죠. 왜냐하면 여기서 매달 빠지는 관리비가 빠졌기 때문입니다. 수도세, 건물 수도세는 전체 이 각 세대별 또 상가에 나오는 이 수도세는 보통 건물주가 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수도세, 그 다음에 공용전기는 얼마 안 나오지만 뭐 공용전기, 그 다음에 각 세대별로 들어가 있는 인터넷하고 유선 비용, 그 다음에 이 보통 엘리베이터가 요즘에 신축 다 들어가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관리 비용 등등 해가지고 이 돈이 빠져야지만 실제적으로 연수익률이 나오겠죠. 그래서 한 4.5에서 5% 사이가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 표를 왜 가져왔냐면요, 와, 내 돈이 7억 6천 있어야지만 15억짜리 건물을 살 수 있겠구나라고 이제 판단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난 7억 6천 없는데 어떻게 좀 더 내 실투자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없냐라고 생각했을 때는 있겠죠. 왜? 아까 제가 여기 예시로 들었지만 4층의 주인 세대가 월세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0에 130인데 그 바로 3층에 이제 1억 5천에 10만 원이죠. 그래서 복층이기 때문에
전세로 또는 반전세 났을 때 이거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뭐 한 1억 7, 8천에 뭐 얼마 이런 식으로 받을 수 있겠죠. 대신에 내 실투자금은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전세 보증금이 올라가기 때문에. 대신에 월세 수익률이 줄어들겠죠. 이런 등등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내가 과연 이 정도 건물 10억 대비해가지고 내가 실투자금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근데 이 정도 돈이 없으면 내가 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내가 주인 세대 내가 거주하지 않고 내가 여기를 전세로 놨을 때는 실투자금이 줄어들겠지만 문제가 무엇입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1층, 2층, 4층 경우에는 기존에는 보증금이 2천, 1,000, 1,500 이 정도 단위였죠. 그래서 내가 이 사람들이 갑자기 나간다 했을 경우에 바로 그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이 정도 1, 2천 정도는 융통할 수 있기 때문에 내줄 수 있다는데 3층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반전세 보증금이 1억 5천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실투자금을 조금 더 줄이기 위해서 4층의 주인 세대를 전세로 줬을 경우에는 만약 2억 정도라고 잡았을 때는 바로바로 이게 안 빠졌을 때 전세가 아파트처럼 바로바로 주고 빠지고 기존에 받던 전세금 받아서 이분한테 내주는 이런 구조가 안 된다면 과연 내가 전세금을 내줄 수 있는 여윳돈이 있을 것이나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뭐 한편으로는 뭐 쓰리룸도 귀하고 요즘에는 주인 세대도 상당히 귀하기 때문에 바로바로 전세금 받아서 내줄 확률이 있겠지만 그래도 만회하다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충분하게 주변에 알아보셔야 되고 더 하나 제가 또 금액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 있는 상가, 보증금, 월세 그 다음에 투룸하고 쓰리룸, 주인 세대 이렇게 지금 받고 있다는 것이 시세가 비슷한가 주인의 주변에 있는 이 비슷한 위치에 있는 주변 비슷한 입지에 있는 또 비슷한 연식 대비해서 이 투룸 전세가 월세가 그러니까 1,065 정도 받을 수 있는 거 맞아요. 주변에 비슷한 뭐 크기라든지 비슷한 뭐 연식 대비해가지고 실제 이 시세가 맞는 것이냐, 이 실제 시세부터 좀 뻥튀기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것도 충분하게 내가 금액적인 부분을 내가 공부를 하고 또 파악을 하고 투자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고려해야 된다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보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가 말씀드린 어느 정도 내가 이 큰 건물 덩어리 자체가 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드머니는 충분하게 내가 모아서 내가 건물 투자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성이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야, 이 건물 실투자금 한 8억 가까이 7억 6천인가 8억 가까이 들죠. 350만 원에서 근데 월세 350만 원 빼기 해서 수도 전기세 유선 정도 빠져야 된다. 그러면 수익률이 5% 이하가 나올 수 있다. 과연 그래도 내가 할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해 보셔야 되고 여기도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그 주인 세대 있죠. 주인 세대에서 내가 거주를 하지 않고 전세를 줬을 경우가 있을 거고 또는 이런 월세를 줬을 경우가 있을 거고 반대로 내가 여기에 거주를 하면서 내가 관리도 하고 할 수 있겠죠. 대신에 내가 여기를 거주를 하게 된다면 아까 여기 말씀드린 이 정도 월세 보증금은 빠지겠죠. 내 실투자금이 더 들어가야 될 것이고 내가 전세 보증금 이 정도 못 받기 때문에 실투자금이 줄어들 확률은 높다. 이렇게 또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쭉 말씀드렸는데 금액적인 부분 제가 간추려가지고 고려해야 될 사항 내가 한 원룸 건물 투자하려 하는데 이 정도는 돈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15 건물에서는 50% 정도 내 자기 자본, 내 실투자금을 확보를 한 다음에 들어간 것이 안전하다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충분하게 이 정도 빡빡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투자를 하고 나서도 어느 정도 약간의 여유자금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만 이렇게 약간의 윤활유처럼 이 현금이 쓰이면서 보증금도 내주고 또 그 사이에 또 구하고 자연스럽게 또 수리할 부분도 그 돈에서 이렇게 또 딱 해결하는 가는 좀 스트레스가 덜 받는 상황이 되겠죠. 제가 오늘 말씀드린 대로 어느 정도 원룸을 내가 투자를 하기 전에는 시드머니를 모으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저도 초반에 제가 아파트라든지 분양권 시세 차익형 부동산을 통해가지고 내 시드머니, 내 자산을 키우는 쪽에 역량을 강화하고 나서 4, 5년 뒤에 그 돈을 이용해서 건물을 매입했다는 이런 방향성이 제가 옳은 방향이 아니었던가. 우리가 뭐 처음부터 부모님에게 엄청난 돈을 유산을 상속받으면 이런 걱정 안 하겠지만 처음부터 무리한 레버리지, 무리한 엄청난 그 전세만 세팅해서 내 실투자금을 줄인 다음에 최소한으로 실투자금을 해가지고 내가 투자를 건물을 샀을 때 부작용도 우리가 감안해야 된다는 여러분들 마지막 당부 말씀 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할까 합니다. 혹시라도 오늘 이 원룸 관련돼서 내 투자금, 내 실투자금, 매매가 또 주변에 해당 시세가 맞는지 등등 여부 종합적으로 제가 여러분께 정리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댓글 주시고요. 영상이 주변 분들께 공유될 가치가 있다 생각하신다면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쿠TV의 다쿠였습니다. 감사합니다.